안녕하세요. 쥐뿔이라도 알고 투자하자. GR투자 채널입니다. 최근에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죠. 그나마 627 부동산 대책으로 상승세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국내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조용히 꾸준히 돈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 부동산 시장에 과거에 큰 손이었던 중국인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중국인들이 한국 집을 다시 사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배경엔 중국 내부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초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죠. 중국 내 집값은 미끄럼틀을 타고 있고 중국의 지방 아파트는 팔아도 안 팔리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 자산가들 입장에서 불안한 자산, 거기에 묶여 있긴 싫겠죠. 그래서 중국 자산가들은 이럴 바엔 해외에 투자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해외 투자처 중에서도 안정적이면서 규제도 적고 생활 인프라까지 좋은 한국 서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실제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 청약 당첨자 명단을 분석해보니 중국 국적자 비율이 10%를 넘었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국 투자자는 가족 단위로 여권 돌려가며 여러 세대 청약했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최근 위안화 가치가 불안한데 원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게다가 한국 부동산은 떨어져도 중국처럼 크게는 안 떨어진다 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 뭐다? 자산을 안전하게 옮기기 좋은 곳, 그곳이 바로 한국 중에서도 서울인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 의료 인프라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구매 상위 지역을 보면 1위인 강남구는 명문학군이 있고 국제학교가 많아 교육적으로도 최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도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2위인 송파구도 잠실 일대의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고 국내 탑3 안에 드는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의료 인프라도 잘 갖춰진 곳이죠. 3위인 성북구는 스카이대학교 중 하나인 고려대가 있고 외국인 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즉, 중국인들은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녀 교육, 치료, 장기 체류를 위한 전진기지로 집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경쟁자가 늘어난 것이에요. 매매가 올라가고 청약 경쟁률 및 분양가 올라가고 그 결과 집은 많은데 살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 더 현실화된다는 거죠. 더 문제는 중국인 부동산 청약 및 매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인은 한국에서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심지어 비자 없이도 부동산 계약이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도 굉장히 느슨해서 국내 실수요자들이 받는 대출이나 주택수 등의 규제를 사실상 외국인들은 피해갑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우리 실수요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중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 확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전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첫 번째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통계나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청약 당첨자 국적 비율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높고 청약 경쟁률도 높으니 매매나 청약 시 중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고려한 후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중국인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주택을 매수하고 심지어 전매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엔 투기 목적 매입에 대한 방어 장치가 거의 없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죠. 대표적인 정책안을 제안해보면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거주 체류 요건 강화, 다주택 제한 규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청약제도 내국인 우선 기조 확대 등이 있겠네요. 세 번째, 그렇다면 정부가 아닌
우리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외국인 규제가 강화되길 기다리기에는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실수요자 대응 전략의 핵심은 청약제도 활용과 대출 역량 확대입니다. 청약에서 가점이 60점이 안 되면 결국 핵심은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겁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특공은 내국인 전용이거나 사실상 외국인은 거의 못 씁니다. 가점이 낮다고 낙담 말고 특별 공급 조건을 잘 맞춰놓고 지속적으로 트라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대출 역량 강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들 눈 앞에 닥쳐야만 대출을 찾아보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조건 좋은 대출을 찾아보고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조건을 충족해 놓고 신용점수도 관리해 놓아야죠. 그럼에도 대출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면 아예 중도금 이자 지원과 같은 조건 좋은 분양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더러우면 피해라입니다. 솔직히 중국 부자들 현금 가지고 달려드는데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부자들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좋아하니까 아직 미흡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인들은 이러한 지역을 실거주자만큼 알기는 어려우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망한 지역들을 알려드리면 성북구 정릉 일대,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구역, 금천구 독산동 역세권 이런 곳들을 보면 생각보다 살기가 좋은데 아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곳입니다.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왜 갑자기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구매가 늘었냐? 1. 자국 부동산 위기. 2. 환율 불안과 자산 이동. 3. 한국 부동산의 상대적 안정성과 인프라. 4. 낮은 규제와 진입장벽. 결국 이 네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정확한 현황 파악. 2. 외국인 부동산 정책 보완 제한. 3. 청약 특별 공급 활용과 대출 역량 강화. 4. 무관심 지역 선제적 투자. 결국 위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회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우리는 정보와 전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청약 준비, 자금 계획, 입지 분석 등등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야 집값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누가 집을 사든 내가 당첨되고 내가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그까짓 거 쥐뿔이라도 먼저 알고 투자해서 꼭 내 집 마련 성공해봅시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